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또. 어떻게 금요일 됐든, 좋습니까? 어떻게 됐든 금요일 됐습니다. 네. 자, 우리 금요일 네. 할 게 참 많습니다. 미국 장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장 어제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혼조. 엄청 많이 하락했는데 네. 오히려 S&P 500은 약간 오르고 아, 그래요? 나스닥은 또 약간 내리고 되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 뭐 눈치 좀 많이 보는 모양이고 맞죠? 네. 네. 미장은 그렇게 끝났고요. 자, 오늘 금요일에는 반도체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송명섭 예. 수석 연구위원이 나오실 건데 그 요즘에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사재기 같다라고 리포트를 최근에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한번 보시죠.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마 대부분 요 보시는 분들도 주식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한두 종목 정도는 삼성전자가 됐든 한미반도체가 됐든 다들 있으실 텐데 네. 반도체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뉴스부터 살펴보죠.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저 오늘 송명섭 위원님 나오시는 거 잘 모르고 네. 뉴스 보고 있다가 이거 반도체 얘기 좀 너무 잘 모르겠어서 송명섭 위원님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때마침. 네. 근데 때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권 팀장님 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네. 뉴스 소개하면서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네. 왜 반도체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네.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1.33%로 좀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3% 뭐 약보합 정도 되고 숫자를 맞췄죠. S&P는 0.13% 올라서 두 개 더하면 0. 우린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오른 아니야.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정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있는 얘기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진짜 실질적인 관세 협상들을 하고 있었고, 뭐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일본 협상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난입을 했습니다. 난입을 해요? 네, 협상단이 만나기로 했는데 나도 그러고서 그냥 협상에 껴버렸어요. 일본에서 난리 났었다면서요? 그래서 난리 났습니다. 네. 관련 소식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전해드릴 건데 파월 의장 쫓아내겠다고 뭐 또 난리치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뭐 그 지금 뭐 그냥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오늘의 트럼프는 그냥 뉴스3의 첫 번째 뉴스는 항상 트럼프 뉴스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그 정책 금리를 25bp 또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제 동결했던 거, 그 정프로님이 어제 지시하신 대로 네. 이창용 총재가 잘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도 이제 두 번째로 전해드릴 건데 네. 유럽은행은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뭐 성장률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뭐 시원하게 좀 내리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월 의장이 그 전에 한마디 먼저 했죠. 그 지금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로 높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다. 라고 좀 파월 의장이 발표를 했었죠. 이거는 스태그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물가는 오르고. 예, 네.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죠.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안 좋아지는 최악이다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거기에서 뭐 내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나 걔 싫어. 내가 그걸 너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네. 내가 너 싫어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다. 내가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SNS에 올린 것도 파월 임기는 빨리 종료돼야 한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뭐 유가, 식료품, 뭐 계란까지도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 그리고서 뭐 연준의 파월은 또 하나의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좀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보란 말이야. 낮추잖아. 이 얘기하면서 지금 파월 의장도 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연준 법에 따르면은 파월 의장을 대통령이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법이라는 게 네.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법을 어기고 나면 네. 그 법이 어겼는지를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네. 그냥 법을 어긴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네. 미국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연방 대법원에 판례가 없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판례 받을 때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임시켜 놓고 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어쨌든 후임자가 와서 일을 할 거고.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 없는 건 맞는데 해임을 시켜버리면 네. 그럼 어떡하지? 그럼 법원의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연방대법원에서 그러면 안 돼. 라는 판례가 있다면은 안 될 건데 한 번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자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파월 의장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뜻이 없다. 라고 좀 얘기하고 있고 요새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이 아닌가 네. 싶긴 한데 그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는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여기를 좀 반대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지금 나는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딴 사람들이 나보다 더 협상을 하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입장을 들으면서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를 결정하는 건 우리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맞춰봐. 그렇죠.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죠. 네. 그리고서 뭐 짜장면 아까 먹었는데 뭐 삼겹살 좀 헤비하지 않아? 뭐 이런 분위기. 네. 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전날 회담이 뭐 환상적이었고 뭐 EU하고도 통화가 진행됐다. 한국은 다음 주에 인도와도 지금 현재 대화 중인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요거는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음 주에 갑니다. 최상욱 경제부총리가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일본이 지금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단이 미국에 오고 있는데 네.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데 와 잘 왔어 나도 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통령 오는 거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벙찌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니온 게이자 니케이 신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일 관세 협상에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난입했다. 라는 네.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요청을 좀 듣고서 경제 재생상이 귀국을 하면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얘기를 듣고 와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서 설득하는 교섭 카드를 가지고서 내밀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시바 총리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또 세레모니를 하는 요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협상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이제 협상 주도권을 미국 측에 뺏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하는 게 있었고 이게 니케이 신문의 보도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중국을 상대로 쫄리니까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움직여줘야 되는 데는 중국인데 네. 중국은 그냥 그 125 던진 다음에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관세의 그 성과물을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있는데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온 우리를 데리고 이러는 거 아니냐. 요런 식의 해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그 안전보장 관련한 방위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위비 얘기는 그 일본 쪽에서 그 내밀려고 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독일 정도의 그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방위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방위비 분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이게 방위 분담 이거 논문 출처를 안 썼네. 예, 논문 출처 나중에 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위 분담이 있으면은 비용 분담이라는 측면 여기를 보통 방위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 다국적 군사 활동이라 그러면은 참전하는 거 그리고 해외 지원 같은 것도 이게 방위비 분담의 범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직접 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이 있고 그런데 직접 지원 같은 경우는 노무비 같은 거 이런 거 내는 거를 우리가 방위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네. 간접 지원이라 그러는 거는 그 주둔하는 땅 같은 거 내주는 그건데 사실 일본은 방위비라는 좀 넓은 범주에서의 방위비를 늘리는 거는 그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군대를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네. 장위대를 이제 실제 군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위 관련 예산을 GDP의 3%까지 올리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원래 1%였는데 1.8로 좀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여기에 올리고 싶어 하진 않는데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오다 보니까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트럼프 오늘도 뭐 실망 안 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매번 또 이렇게 뉴스를 만들어냈고요. 예, 예. 근데 그 이탈리아 총리 만날 때 사진 보니까 이탈리아 총리 우는 건 아니죠? 그분도 뭐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아니 뭐 사진 보니까 좀 약간 우는 모습인 것 같아갖고 혹시 뭐 트럼프가 올렸나 그러니까 사진만 봐서는 그렇긴 하던데 뭐 그건 설마 아니겠죠? 그분도 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로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극우적인 성향으로 따지면은 한 수 위일 수도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정프로님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한국은행 네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동결을 하라고 지침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2.75%로 동결을 했다. 그리고 미국발 글로벌 통상 마찰에 따른 파급 효과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라는 건데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제 그 아직 집계가 잘 되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부진하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지금 뭐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보통 점쟁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지 모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가 왜 이렇게 모르겠지? 라고 고민하시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저 같은 구락군 아니면 기자들 써야 되는 네. 사람들 뭐 이런 입장인 거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은행이 이제 여기 어제 경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 1분기 중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한국은행스럽지 않은 표현이에요. 한국은행이 굉장히 요즘에 국민들의 용어를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장률 전망을 0.5에서 0.2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 폭설, 한파, 악화된 기상 여건을 반영한 결과인데 2월 전망 이후에도 2월이면 2달 전이잖아요. 네. 그 부정적인 충격들이 발생하면서 1분기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다. 그러니까 0.5에서 폭설 한파 맞아가지고 0.2로 낮췄는데 네. 0.2로 낮추고 나서 그러면 2월 전망 이후라는 건 3월이잖아요. 3월 한 달. 네. 3월 한 달 동안 발생했던 일들을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의 장기화, 미국의 관세 정책 우려로 3월 중 경제 심리가 다시 위축됐고 산불 났고요. 네.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그때 저기 뭐 그 도로 위에 깔던 거 다 무너져 내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 지연 HBM3E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HBM3E의 그 수요가 지연된 거는 이거는 젠슨왕이 잘못한 거예요. 승인을 안 해줬으니까. 아니 블랙웰이 안 팔리니까. 블랙웰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블랙웰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네. 블랙웰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좀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겹치면서 내수 수출 모두 하방 압력으로 증대됐다. 이런 요인들을 반영할 때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킨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지금 너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더 약해지면은 우리나라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네. 환율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동결을 했다라는 건데
금통위 6명 전원이 3개월 내에 기준금리를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라고 어제가 아니고 엊그제였나요? 정프로님이 지시하셨잖아요. 네. 이번 동결 다음에 인하. 그거를 금통위원 6명이 전원 일치로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예. 5월 달에 그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을 한 12조 원 정도 규모로 하게 되면은 0.1% 포인트 정도 GDP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네.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신성환 금통위원은 그 물가와 성장 흐름만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으로 0.25%포인트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그 금통위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그 개별 금통위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금통위원이 단순히 그 경제학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금통위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 임명이 되는지는 좀 차치하고 네. 그 금통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게 돼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보면은 네. 금융통합위원은 일단 그 5명의 위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1명 추천을 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1명 추천을 하고 금융위원장 특이한 거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명을 추천을 하고 은행연합회 회장이 또 추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일 똑똑한 사람 5명이 모여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각 경제 주체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이 금통위원이 됐다. 네. 그럼 상공회의소라 그런 거는 기업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더 선호하겠습니까? 내리는 걸 좋겠죠. 금리를 내리는 걸 선호하는 주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을 보면은 여당 추천목이 있고 야당 추천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헌재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의 의견, 예를 들어서 뭐 좀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 그리고 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재판관 그러면은 이거를 헌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균형을 잡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금통위원도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뭐 그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좋잖아요. 네. 뭐 올리면은 대출이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성향에 있는 은행연합회장이 추천을 하고 그리고 여기 돈을 빌려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좋잖아요. 네. 상공회의소가 추천을 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금통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눈여겨 보시면은 꽤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어느 쪽 추천위원이 이런 의견을 냈는지도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동결을 하고 다음에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좀 금통위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한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5월이면은 그 대선 투표일 5일 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 닷새 전에 금리를 내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좀 초래할 수 있지 않겠냐. 네. 라고 하니까 아니 5월 인하 가능성은 크고 시장은 당연히 5월에 인하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할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뭐 정치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우리가 5월에 인하할 거다라는 건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 예고가 돼야 정치적 부담감을 좀 덜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은의 포지션을 최대한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그 한번 자료 찾아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은 그냥 뭐 복잡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수많은 이벤트들이 줄줄줄줄줄줄 나열돼 있어가지고 네네. 왜 이창호 총재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는지를 좀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뉴스는 그 저기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갖고 제품이 좀 못 가다 보니까 젠슨왕 CEO 사람이 갔습니다. 중국에. 네, 중국에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은 엔비디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계속 중국과 협력을 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그 상무부가 수출 통제를 한 거에 대해서 엔비디아 사업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줬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규제 요구에 맞는 제품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흔들림 없이 중국 시장에 서비스할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규제를 하면은 딱 그 규제를 지키는 선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나 끊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어제 그 중국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중 협상의 책임자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허리펑의 이름이 예, 허리펑입니다. 네. 허리펑 부총리를 만났는데요. 허리펑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게 저 중국 시장의 그 투자와 소비 잠재력이 크고 기술 혁신에 대해서 최적의 환경에 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더 깊이 들어와 달라. 그러면서 핵심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세계 경쟁에서 앞선 기회를 잡는 것을 환영한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은 그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은 현재 당장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중국에 가서 뭐 좀 비즈니스를 하다가 오신 하고 계신 네. 분을 좀 만났었는데 지금 중국 분위기가 AI 분위기 정말 뜨겁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딥시크 쇼크 이후에 네. 중국 정부가 완전히 방향을 잡아가지고 네. 그냥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서 그 시진핑 그 이름 뭐죠? 뭐 이름 뭐야? 주석? 예, 주석이 네. 다 불러다 놓고서 야 딥식 몰빵. 그러니까 모든 공장, 모든 AI 다 야 딥식 다 써. 이런 분위기가 됐고 이게 그 나라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너도 나도 AI 그냥 몰빵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리고 이게 은근히 딥식이 허들을 굉장히 낮춰준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오픈 AI가 리즈닝 모델을 리즈닝 모델이 뭔지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추론 모델이라고 네, 설명을 네, 네. 하는데 이게 좀 용어가 좀 잘못된 거긴 합니다. 근데 추론 모델을 오픈 AI만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를 그 딥식이 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해서 레시피를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피 공개하고 나니까 LG도 엑사원에서 네. 이거 리즈닝 모델 만들어가지고 이게 추론 AI라고 또 LG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LG에서도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이 부분에서 고민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그 블랙엘 모델을 완성을 잘 못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HBM3 들어가는 부분들이 재고가 꽤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블랙웰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닉스에서 많이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세트가 만들어져서 나가야 나가야죠. 되는데 네. 얘가 이제 블랙웰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재고가 쌓여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H20이 막혀버리면은 네. H20에 또 딸려 들어가는 HBM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좀 신경이 좀 쓰여가지고 그거를 좀 이거는 되게 송명섭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요건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CXMT가 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좀 안 좋게 봤던 이유가 네. 창신 메모리가 DDR5를 낼 거다. 나와서 꽤 많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CXMT DDR5 1B에서 네. 품질 이슈 발생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DDR5가 CXMT가 아직 안 되더라. 네네. 그러면 이제 CXMT가 이제 쫙 밀고 들어올 거를 생각해가지고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건데 네.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부랴부랴 다시 삼성 하이닉스 쪽에다가 연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거 생각하고서 이거 안 채워놨는데 네. 이쪽으로 좀 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야 이게 호재도 좀 있고 악재도 있고 뭐 그런 거 같아가지고 네. 이럴 때는 어떡한다? 송명섭 위원님 찾는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이따가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이슈들이 지금 현재 중국 또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좀 될 것 같군요. 자, H 뭐 200, 뭐 H100 뭐 이런 이제 시리즈 있고 B가 그거예요? 블랙에. 예, B 뭐 20 뭐 이렇게 쭉 이제 시리즈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좀 갑질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합니다. 예. 잠시 후에 그 질문은 제가 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 팀장님과는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권 팀장님 또 한 주간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선물 하나 드려야죠. 정말요? 네. 안 줄 거면서 뭘 또 준다고. 선물은 주고 뭐 그 링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권순우 주라는 댓글이 이번 주 내내 하도 많아갖고 뭐 하나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링크 드리는 거 아니고요. 링크. 쿠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기회를 드리는 겁니까? 기회 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고 싶은 마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선물. 리복 스니커즈 삭스 러너를 우리 권순우 팀장님께 265mm짜리 야. 맞춤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이게 양말이에요? 양말은 아니고 삭스라면서. 신발. 자,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거 이거 진짜 줍니까? 그 왜 발렌시아가라고 네. 거기도 이제 B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렌시아 거의 200만 원이에요. 거기는 비싼데 네. 리복에서 마치 그 딥시크 같은 거죠. 그렇게 비싸게 뽑을 필요 있어? 우리 조금 더 합리적 가격으로 뽑아볼게. 네. 예, 그래서 아주 리복은 또 워낙 운동화 잘 만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합리적 가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권순우 팀장님 하나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발이 엄청 편합니다. 물론 신을 때 약간 양말 신듯이 그런 느낌은 좀 있죠. 천재질이니까 위에가. 그런데 이제 신고 나면 뭐 완전 편해요. 이거는 아시겠죠? 네, 그거 하나. 뭐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근데 거 사이즈가 저 270인데 65 주신다고? 아니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발에 신발을 맞추려고 하냐? 신발에 발을 맞춰야지. 65가 마침 하나 남았다. 잊어버렸다. 네. 깜빡했습니다. 신어 보면 발은 뭐 다 맞습니다. 엄지만 좀 줄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천재질이기 때문에 위에가 아주 편하게 신으면 돼요. 자, 리복 스니커즈 삭스런 리복 아시죠? 네, 알죠. 네, 리복 그 모를 리가 예전에 없습니다. 그 이종원 씨인가요? 그 이렇게 의자에서 쫙 넘어지는 거. 와 진짜 옛날에 건 거. 네, 리복 네. 다 학교에서 미쳤잖아. 다 해보다가 다 한 번씩 넘어졌다. 한 번씩 다쳤죠. 네. 네. 그래서 이 스니커즈 삭스 러너를 네. 이게 저희가 딱 300켤레밖에 못 드립니다. 딱 300켤레만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59,000원에 얼마나 쌉니까? 이 정도면 사실 다 그냥 드리는 거지 뭐. 네, 그렇죠. 네. 이 정도 거저지 거저. 230부터 280까지 남녀 공용으로 신으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잘 어울릴 티셔츠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아미 티셔츠. 아트로고 반팔 티셔츠까지. 네. 근데 진짜 권순우 사조라 많이 올라오네요. 이거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아니 노트북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언제 산 거예요? 여기 회사 입사했을 때 회사에서 주신 거죠. 얼마 안 됐잖아 그러면. 그죠? 3년 정도 됐죠. 이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은 뭐 노트북 3년에 한 번씩 갑니까? 아니 노트북은 이거 봐. 그때 정프로님이 당신들이 나한테 돈이라도 주고 사주라고 해. 지금 막 진짜 후원금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노트북이 필요하면 내가 사준다고 했잖아. 아니 권 팀장님이 나한테 정프로 씨 노트북 하나 사줘서 나 일 못하겠어 하면 내가 사드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잘 쓰고 있잖아. 노트북 잘 쓰는데 어떻게 더 사주냐고 그거를. 나 뭐 마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이 따뜻하시니까 심장 부근에 빨간 하트가 있네요. 네, 아미 로고 티셔츠 사이즈는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있습니다. 여기 약간 좀 여유 있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딱 붙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한 사이즈 작게 신청하시는 게 좋고 네. 아니면 약간 요즘 이제 오버핏이 워낙 유행이니까 이게 라지 사이즈예요. 지금 입으신 게 라지
제가 꽤 사이즈. 큰데 라지 사이즈가 이 정도라는 건 약간 사이즈 좀 크게 그쵸, 그쵸.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보통 네. 이제 엑스라지 아니면 저는 보통 엑스라지 그렇죠, 그렇죠. 입으니까, 네. 예, 그렇게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사줘라는 뭐냐? 그냥 재밌는 거예요. 아니 필요하면 사준다고. 아 필요해 새거? 아니, 노트북 빨리 있습니다. 얘기해요. 빨리 얘기해. 필요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자, 아미 반팔 로고 티셔츠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요 워낙 이제 아미가 좀 비싸서 사실 면티 하나 이게 지금 이제 79,000원 제가 갖고 왔는데 네. 야, 7군 비싼 거 아니? 이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이버 뭐 이런 데 검색해봐. 아미가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비싸요. 예. 네. 워낙 기본이 비싼 친구들이라 이 정도 가격은 굉장히 또 저희가 싸게 잡아온 겁니다. 네. 79,000원. 아미 하트 로고 반팔 티셔츠. 그만 돈 보내라. 못 산다고.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요가 없다잖아요. 노트북 더 이상 아니 여러분 갑자기 핸드폰 막 한참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바꿔준다고 하면 바꿀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노트북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다 최적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저거 대답하는 거 저거 사람 미치게 만드네. 자, 하여튼 그래 노트북은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있는 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분사 작업밖에 안 하는데 뭐. 자. 자, 항상 권 팀장이 필요한 거는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돈 그만 보내시고. 자, 그래서 아미 반팔 티셔츠 그리고 리복 스니커즈 삭스 러너까지 오늘 패션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커플티, 이렇게 커플 신발 이렇게 맞추고 싶은 분들 딱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말 나가기 너무 좋잖아요. 물론 주말에 비 올 수 있지만 저 나갈 때 이거 딱 입으시고 아미 그렇습니다. 입으시고 딱 네. 삭스 신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예, 필요하면은 손 흔들으라 그러시는 분이 있네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 혹시 진짜 필요한 사람 시그널 보내. 안경 한번 만져주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손모가지 날아가 보니까 네,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원래 하던 건데. 그대로 인사, 그대로 그냥 말만 하고 나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